이재명 네.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든지 또 최민희 위원은 이재명 같은 분이 10명쯤 계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형국이니 네네.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가면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울까? 이게 일종의 너무 강력한 팬덤 정치 네. 부작용과도 연결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뭐 이제 뭐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뭐 누구 뭐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아니고 그렇지 그 얘기하면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어버이 이런 얘기가 수경동지 또 막 그러니까,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연상하게 하는 그 그 연상이 용어를 막 예, 쓰잖아요. 예. 그런 의에서 보면 이제 한마디로 좀 어리석은 그런 그 발언이라고 좀 보는데요. 예. 그래서 뭐 일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예. 그래도 민주당이 1955년도에 만들어진 그 민주당이라고 한다는 그 7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신익희, 조병호 포함해서 김대중, 노무현 처음부터 그런 분들을 한 번이라도 무슨 뭐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참 한심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냐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경고를 해야죠.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즐기잖아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그 쉽게 표현해서 이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는지에 예.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지표를 보면요. 예. 민주당이 그렇게 압승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당 지도에서 압승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않죠. 예, 왜냐하면 그거는 일정한 부분 속에서 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정권을 찾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역량과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매력적인 정당으로 변화되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은 예. 조금 이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근데 다음 선거는 2년 있죠. 2002년 후에 지방선거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아마 상당히 이러한 그 아주 다수의 폭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아마 네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이 여러 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거법이라든지 뭐 위증교사 이런 부분은 좀 1심 재판 결과가 이제 네. 얼마 안 있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게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뭐 대장동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그 재판은 봐요. 뭐한 6, 7년 이상 걸린다고. 네. 그런데 이제 선거법 1심이라는 거는 이 선거법 1심도 좀 너무 지금 늦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법에 6개월에 의하면 그렇죠. 1심 6개월, 2심 3개월, 그리고 대법원까지 3개월, 1년 내에 다 끝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거의 뭐 2년 정도 가까이 와서 그게 돼 예. 있는데요. 만약에 1심에서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그 선거 민주당은 거기 자금을 선거 자금을 400억 이상을 토해내야 국회에서 되고요. 토해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런데 그런 판결이 하나 나오게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 사람 가지고 되겠느냐.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그 상황이 나오냐면 친문의 대반격이 시작될 수 있어요. 친문의 대반. 그러니까 지금 친문은 완전히 지금 엎드고 있지만 예. 그 친문들이 이재명이 가지고는 힘들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이 뭐냐? 플랜 B는 뭐냐 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럴 경우에 이제 가장 유력한 플랜 B 중에 하나가 예. 김부겸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김부겸 그런 총리, 총리. 전 그다음에 예. 김동연 지사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이 예. 저는 서서히 나름대로 준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합리적이 좀 유연하다는 평을 듣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그렇게 해서 예. 이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 플랜 B도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되는데 거기에 실제로 보면은 어떠한 이제 그 나름대로 변화가 예상될 수 있냐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에서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어요. 예. 호남에서 과연 누가 차기 대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근데 이재명 대표로는 이게 좀
아닐 것 같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니까. 현실화하니까요. 예. 더 하나 이제 지금 또 뭐 당연히 조국 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는 이제 그 3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비례대표 선거만 보면요. 예. 40대 50대에서 민주당보다는 조국 혁신당의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호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조그만 균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아. 그거 더불어서 이제 이런 거죠. 뭐 상대적이니까. 예.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별로 이렇게 지지하지 않았었던 예. 뭐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개혁이나 예. 혁신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훨씬 현재의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지금은 뭐 굉장히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언제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저는 내재돼 있다고 봅니다. 그 변곡점, 계기, 출발점이 아마 1심 재판 결과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막 최고위원 출마 선언한 사람도 온통 다 친명이고 친명 일색 이런 상황도 그때가 되면 조금씩 이제 소위 뭐 친문이나 이런 세력을 기반으로 한 반격 내지는 좀 요동치는 국면이 생길 것이다. 1차적으로는 뭐 이제 최고위원 속에서 이제 친문을 내세운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친명 일극 체제로 가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당내에서 지금 뭐 의석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71석까지 되는데 예, 거기에 뭐 그 조국 거기에 혁신당까지 합치면 예. 그런 속에서 조금씩 정책적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런 기운이 싹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봐요. 예. 이게 뭐 왜냐 이제 이분들은 4년 후에 공천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다음 공천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1심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벌금형 100만 에서 벌금형을 받게 돼서 위험하다진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정당 지지도에서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도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특히 예. 이제 그 호남과 수도권에서의 지지에 만약에 변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중도층에서의 변화가 온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 철옹성 같지만은 뭔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운들이 저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지금 하여튼 말씀 주신 이 다수 의석 저주의 마일리지 그리고 국민들이 차곡차곡 적고 있는 수첩 네. 그것이 과연 뭐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1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될지를 또 앞으로 지켜보면서 또 교수님 말씀 또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요. 네네.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정숙 여사의 그 샤넬 자켓 의혹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해서 그러면 할 거면 김혜경 여사 뭐 김정숙 여사 다 삼김 여사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오다가 이 김정숙 여사 이 프랑스 국빈 방문할 때 뭐 입었던 착용했던 그 샤넬 자켓 미반납 의혹. 네. 그래서 이거를 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이 조사했다는 네.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예.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마치 예. 김건희 여사와 연관시켜서 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좀 봐요. 아, 예.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 김정숙 여사 샤넬과 관련된 쟁점은요. 예. 김정숙 여사가 2018년도 10월 달에 프랑스 갔을 때 방문했을 때 입었던 그렇죠. 샤넬 예. 옷이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박물관에서 있는 옷과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예, 예. 그럼 왜 다르냐라는 예.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었을 것 같지 예, 않습니까? 예, 이때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데 대여와 기증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대여라는 거는 뭐냐면 돈을 주고 빌린 거잖아요. 예. 그럼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왜 다르냐 그랬더니 이때 당시 청와대 측에서 얘기는 김정수 여사 그 측에서 얘기는 우리가 대여를 하고 나서 반납을 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에 기증을 할 때 다른 옷을 만들어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이 옷이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실제 원본은 샤넬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거와 맞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럽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김정수 여사가 입었던 옷을 그대로 주문 우리 때 다시 이제 기증을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다시 만들어서 기증을 한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더군다나 부분들이 그것이 있는 뭐 거고요. 한글 문양 뭐 이런 거라면 샤넬에서도 원래 자주 제조하는 그렇죠. 옷이 아닐 텐데 아는 아니니까요. 전혀 독특한 부분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그러면 대여할 때 어떤 돈으로 대여를 했느냐. 예. 만약에 이게 뭐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했다든지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예. 근데 이게 특활비를 가지고서 했을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김정수 여사 측에서 그걸 밝힐 의무가 있죠. 예. 우리가 얼마를 했고 나중에 이거를 용처는 어떻게 얘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자꾸만 김건희 여사와 연관시켜서 물타기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부분들이 이 사안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사안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부부 측에서 답할 의무가 있다. 있는 거죠. 예, 그래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납득이 가는 것이지 그걸 자꾸만 물타기를 하고 예. 이거를 뭐 쉽게 표현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여당이 불리하니까 이거를 왜곡시킨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굉장히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샤넬 측에서는 그러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니 반납되었다면서요. 반납된 거 보여. 아니 그렇죠. 그러면 반납되고 예. 다시 만들었다면서요. 그럼 반납된 거 한 장만 보여주면 깨끗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걸 가지고서 예. 왜 그 샤넬 측은 그걸 안 하고 있는가? 못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없어서 못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이렇게 시끄러우면은 샤넬 측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깨끗한 거 아니에요? 예. 못 하잖아요. 예. 그러네요. 네, 말씀 이런 듣고 하니까, 부분들에 예. 대한 것이 본질이지 왜 그게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와 같이 연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접근 방법이 잘못됐고 잘못됐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이유는 김건희 여사 디올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아까 그 맥락에서 없는 똑같은 거죠. 맥락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네들 중심으로만 보는 거죠. 예, 예. 국민들을 그 부분 제가 얘기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나오면 예.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봐라 아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는 반납을 했고 이것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 의혹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거는 우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였던 거죠? 김건희 여사가 다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예. 예. 상황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쪽은 왜 김정수 여사 보러 그 얘기를 안 하죠? 예. 똑같이 얘기하면 되죠. 똑같이 하면 된다. 네. 그러네요. 아니, 예. 동일한 논리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서 문제를 바라봐야지 예.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거는 숨기고 예. 상대방만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얘기했었던 그게 공정한가요? 예. 공정의 잣대로 한번 본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 관련돼서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우리 예. 김정수 여사께서 딱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은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저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또 많았었죠. 자꾸 나와서 그 김정수 여사 타지 말 그 방문도 네. 그렇지만 또 딸 뭐 사위 측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 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짚을 건 짚고 좀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설명할 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그래서 예.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제 순수는 예. 개인적인 얘기인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의혹들은 다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러네요. 예. 그럼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금 민주당처럼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공격을 했나요?
안 그랬었죠.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금도를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씩 이제 절제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것이 불거졌기 때문에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명쾌하게 지금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만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음에 의아했잖아요. 통상 해외에 살다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보통 돌아오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 됐는데 벼랑간 태국으로 그 딸이 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경호실 직원도 경호실도 다 따라가야 가게 되고 예, 예. 그것도 조금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매우 이상했죠. 이상했었죠. 예,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의혹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 가족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또 다시 반복되기 어려우니까 만든 제도가 있잖아요.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예, 게 예. 있잖아요. 그거 언제 만들었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 예.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나요? 2018년도에 그렇지. 안 했죠. 안 했지 않았어요. 안 했죠.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도 안 하고 안 있잖아요. 하고 있죠. 왜 예. 안 하고 있죠? 그런 거를 서로 만들어 놔야지만이 예. 이 지금 우리 가족을 둘러싸고 일어서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는 이 공방을 넘어서 이제는 뭐 제2부속실도 만들고 예. 그리고 특별감찰관에서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가족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의혹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 하나 예. 문제를 가지고만 계속해서 간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국가적 역량의 낭비죠, 진짜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 예.